여러분 안녕하세요. 헬로진입니다. 자, 오늘은 인천 서구 청라동에 이 청라에는 상가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경매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낙찰가율이 굉장히 낮아요. 한 50% 미만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청라 상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건 번호가 2019 타경 9035호 물건입니다. 인천지방법원 본원에서 다음 달 8월 10일 날 오전 10시부터 매각을 진행을 합니다. 감정가 7억 3,400만 원짜리 전용 면적 13평짜리 들린 상가입니다. 주소지가 인천 서구 청라동, 지젤 M 청라 1층 16호입니다. 자,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벌써 유찰이 몇 번 됐어요. 최초 한 번 되고 유찰이 벌써 3번 되고 요번이 4번째입니다. 4번째 진행 물건이다 보니까 7억 3,400에서 2억 5,176만 2천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요번에 입찰하실 분들은 이 금액 이상을 적으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정도까지 많이 떨어졌으면 상가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입찰조차 안 들어오시고 임장조차 안 가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 정도 떨어졌으면 내가 조금만 더 써서 낙찰을 받게 되면 한동안 공실로 비워놓더라도 나중에 어느 정도 몇 천만 원이라도 수익 보고 바로 팔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상가가 될 상가가 있고 안 될 상가가 있죠. 지금 현재 공실이더라도 주변이 조금만 지나서 활성화되게 되면 이 상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량 임차인도 들어올 수 있고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내가 낙찰 받은 금액보다는 좀 가격을 더 올려서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가가 있고, 반면에 지금 내가 낮게 받았어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유동인구가 그쪽으로 많이 없고 그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으면 임차인이 돈을 못 버니까 안 들어오죠. 임차인이 안 들어오면 월세를 올릴 수도 없는 거고요. 월세를 올릴 수가 없으면 비싸게 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 이런 상가 같은 경우는 내가 낙찰받은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매각해야 되는, 어쩌면 매각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상가는 전체 5층 중 1층인데요. 상가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상가 규모가 상당히 크고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2017년 9월 달에 사용 승인이 났으니까 약 한 3년 채 안 되는 그런 상가입니다. 보시면 조사된 임차 내역 없이 공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현장에는 지금 사무실로 이렇게 사용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진 보니까요. 사진 이따 보여드릴 건데요.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상가 같은 경우는 워낙 임대가 안 나가면 내가 그 관리비도 내야 되고 은행 이자도 내야 되니까 은행 이자는 제외하고라도 관리비만이라도 내고 사용해 달라,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경우들도 있으니까 조사 철저히 잘 하셔야 되고요. 자, 2018년도 4월 26일 날 이분이 이제 매매를 했는데 7억 6,300만 원에 매매를 했습니다. 끝달이 뭐 2,690원까지 이제 붙은 거 보니까 원래 분양 금액에서 계속 분양이 안 되고 미분양 상태로 있다 보니까 상가 할인 분양을 들어간 것 같아요. 할인 뭐 10%, 20%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래 분양 가격에서 몇 퍼센트씩 이제 빠진 거죠. 그러다 보면 이렇게 끝달이 있는 금액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상가 매매하는 날 같은 날 강서농협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채권 최고 금액 6억, 5억을 받은 거고 거기에 이제 채권 최고액 120%를 설정한 거네요. 그 이후에 이제 가압류가 하나 또 설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강서농협에서 2019년 3월 26일 날 5억에다가 체납된 이자, 미납된 이자까지 계산해서 청구를 했습니다. 자, 우리는 보시면 경매 입찰하실 분들은 조사된 임차 내역 없음 요거하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냐 없냐 이것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말소 기준 등기 최초 근저당 설정일 이후에 포함된 그 이후에 설정된 건 다 소멸되고 그 이전에 설정된 게 있냐 그것만 보시면 되는데 지금 깨끗합니다. 낙찰을 받고 나서 깨끗하게 처리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쉬운 물건입니다. 물건은 쉬운데 중요한 건
상가 같은 상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본 서비스는 면책 조건으로 제공이 됩니다. 입찰 들어가시기 전에 반드시 다른 설정이 또 돼 있는지, 지금 상황하고 변동이 돼 있는지 한번 보시고 입찰을 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경매 정보지를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본인이 입찰하실 분들은 꼼꼼하게 다시 한번 매각물건 명세서 당일날 법원 가서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매각물건 명세서 지금은 2018년 4월 26일 근저당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최선순위 설정일입니다. 그리고 자, 그 이후에 밑에는 조사된 임차 내역은 없고요. 건축물 대장상 일반 음식점으로 되어 있으나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대를 내놓을래도 임대가 안 나가니까 뭐 저렴하게 그냥 관리비라도 내고 쓸 사람 들어오라고 해갖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가 같은 경우는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임대가 안 나갈 수 있다는 거. 예, 제가 좀 이따 제가 찍어온 동영상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위치도 보시면요. 인천 서구 청라 1동, 여기서부터 청라가 이제 시작입니다. 청라 1동, 청라 2동, 청라 3동 뭐 이렇게 되는데요. 가운데 여기 있는 게 이제 호수공원, 굉장히 이제 큰 호수공원이 있는 거고요. 여기에 시티타워 448m짜리가 이제 들어올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본이라고 써있는 본건, 여기가 지금 이제 지젤 M타워 경매 나온 물건이고요. 왼쪽 위로 가시면 스타필드가 들어올 예정이고요. 청라에는 이제 코스트코도 들어올 예정이고, 이 위쪽으로 가시면 이제 공항철도가 있습니다. 청라역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청라역까지 이용하려면요, 상당히 좀 불편해요. 차가 있으신 분은 바로 가면 5분, 10분 만에 갈 수가 있지만, 차가 없는 분들은 버스를 타고 가면 버스가 이렇게 뺑뺑 돌아요. 이렇게 꾸불꾸불 한 번씩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래갖고 여기까지 도착하는데 15분에서 20분이 걸립니다. 배차 간격도 자주 있는 게 아니라 뭐 10분, 15분, 버스 한 대 놓치면 막 15분, 20분씩도 기다리고 막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 지하철, 공항철도 이용하신 분들은 그런 점 이제 참고하셔야 되겠고요. 좋은 거는 7호선이 여기까지 7호선 연장선이 개통될 예정입니다. 청라역까지요. 그래서 7호선 연장선이 개통이 되면 여기에서 강남까지도 좀 그나마 지금보다는 편리하게 이렇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확대된 지도 모습인데요. 주변에는 전부 다 아파트 단지가 있고요. 요즘에 이제 청라가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요 경매 나온 물건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메가박스가, 여기 지젤M 메가박스가 있고, 여기에 또 이제 메가박스가, 일반 메가박스가 하나 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부 다 물 흐르는 수변공원인데, 중요한 거는 요 홈플러스까지, 여기에서 청라 1동 주민센터, 여기에서 홈플러스까지 이 수변공원을 따라서는 상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 브랜드도 많이 들어와 있고 그래요. 여기 같은 경우는 월세 시세가 한 12평, 13평 기준으로 180에서 200 정도 나옵니다. 수변 쪽에 있는 상가들이요. 활성화된 상가입니다. 그런데 청라 1동 주민센터를 넘어서면서 이쪽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많이 안 다녀요. 뭐 주말 같은 때는 조금 뭐 나오기도 하고 바람 쐬러 나오기도 하고 일반 시민들이 오기도 하지만 이쪽보다는 아무래도 활성화된 쪽으로 더 많이 가기 때문에 여기는 시세가 굉장히 낮습니다. 월세 시세가. 그래서 상가 가치도 많이 떨어지는 거고요. 그런데 청라가 장사가 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상가가 워낙 많이 지어져서 그렇지 장사가 잘 되는 데는 잘 됩니다. 그런데 안 되는 데는 또 안 되는 거죠.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걸어서 한 2km 정도 걸어갈 수 있는데 수변공원이 한 2km 정도 이어지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쪽은 전부 다 새로 지은 또 상가들입니다. 새로 짓다 보니까 공실이 많고 경매도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청라 상가 경매 물건 보시면요, 많이 나오기도 하고 유찰도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찰된 거는 다 그만큼 이유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받으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상가는 상가다운 상가를 받으셔야 돼요. 자, 이게 상가 전경 모습입니다. 상가 굉장히 크고 멋있게 지어졌어요. 규모도 굉장히 크고요. 멋있습니다. A동, B동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1층, 수변 1층이라고 합니다. 여기를요. 타멘탐스에 있는 자리. 이 자리가 수변 1층이고 바로 이 옆에 호수가 나온 거예요. 옆에 호수는 비어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커튼하고 가림막이 쳐져 있어요.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 옆에 호수들 전부 다 비어 있습니다. 전부 다 비어 있고요. 위에 층들도 이제 비어 있는 데가 상당히 많고 안쪽으로 가면 비어 있는 데 더 많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층이 수변 지하 1층입니다. 여기도 장사가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거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복도 모습이면 복도입니다. 타멘탐스가 여기 있고 바로 옆에 이 스티커 붙어 있는데 여기입니다. 이 호수입니다. 자,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법원에서 찍은 사진 모습인데요. 이렇게 해서 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 도면입니다. 내부 도면 보시면 지금 여기가 타멘탐스가 위치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본권 물권 나온 거고, 여기 예전에 과거에도 경매가 상당히 많이 나와서 거의 40%에서 50% 사이에 거의 많이 받아가셨어요. 낙찰을요. 그런데 그때 낙찰 받았던 분들이 아직까지 공실이어서 부동산에 임대를 내놓은 물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설사 임대가 나갔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업종이 들어오지 않고 그냥 지금 보셨던 것처럼 사무실로 쓴다거나 이렇게 굉장히 저렴하게 내놓은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낙찰을 받고도 고생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물건을 싸게 낙찰 받았을 때는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공실 감안하시면서 내가 이자를 낼 수 있을 정도, 이자에다가 관리비까지 포함이죠. 그 정도 낼 수 있을 정도는 생각을 하시고 감안을 하시고 낙찰을 받으셔야겠습니다. 상가가 워낙 많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1층도 이렇게 빽빽하게 다 지어졌는데 다 공실이에요. 다 공실. 차 있는 데가 많지도 않고 상가가 들어와 있다고 해도 장사가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월세를 높여갖고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여기가 이제 해당 부동산, 상가에 있는 부동산 사진을 제가 한번 찍어봤는데요. 지금 16호, 저희 이제 경매 나온 물건, 수변 1층, 전용 13평 똑같습니다. 1,100만 원입니다, 월세가. 1,100만 원이고, 이쪽이 이제 앞면 1층 있잖아요. 앞면 1층은 이제 도로변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장사가 그래도 사람들이 어느 정도 다니면서 장사가 좀 되기 때문에 5천에 350인데 사실 이 금액도 싼 게 아니에요. 1층이 16평짜리에서 장사 잘 되는데도 350 맞추기가 진짜 힘든데 여기는 장사가 잘 되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조금 다닌다고 해서 350 정도 나왔는데 이런 거 처음에는 임차인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도로변이고 해서. 근데 장사 안 되면 임차인 기본 계약 2년만 하고 바로 나가면 또 공실되는 겁니다. 네. 이런 상가들 진짜 주의하셔야 되고요. 싸다고 좋은 거 아닌 거, 다시 한번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얘기하다가 이쪽으로 넘어갔는데요. 수변 1층, 전용 13평짜리 1,100만 원. 지금 감정가 7억 3,400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잖아요. 2억 원대까지 떨어졌는데 만약에 한 3억 3천 원 정도를 써갖고 받는다고 치고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은행에서 90%까지 대출을 해주는 데가 있어요. 90%까지 대출 받아갖고 3억을 대출 받는다 쳤을 때 요즘 그 은행 금리 많이 저렴하니까 한 3%로 적용을 해왔을 때 한 달 이자가 대략 75만 원 정도 나옵니다. 여기에 전용 면적 13평이니까 대략 분양 면적으로 하면 한 26평 정도 됩니다. 26평이 좀 더 넘을 수도 있어요. 요즘에 자, 그러면 전용 면적 26평 기준으로 해서 평당 관리비 아무것도 안 해 7,000원 정도 나온다고 보면 26평이면 관리비 18만 2천 원이에요. 18만 원, 대략 한 20만 원 정도 잡으면 한 달 이자하고 관리비하고 해서 공실일 경우에 약 한 92, 3만 원 정도가 나오는 거죠. 92, 3만 원 정도 공실일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걸 계속 내야 돼요. 그런데 여유가 있으신 분은 상관없습니다. 다른 데서 수입 들어오고 내가 돈 여유가 좀 있으니까 몇 년 비워놓을 목적으로 어차피 싸게 받은 거다. 여기에서 나중에 한 5천만 원, 1억만 높여받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거 하나 해서 낙찰 받아서 싸게라도 바로 임대 내놓고 월세를 바로 받으셔야 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받으시면은 진짜 큰일 납니다. 항상 이렇게 비어있는 상가들은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근데 거기에다가 1년에 한 번씩 재산세가 나오잖아요. 한 3억 정도니까 1년에 한 재산세 한 100만 원 정도 나오겠네요. 이거는 시청하고 구청에 따라서 지역별로 조금씩 틀리긴 하지만 거의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거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과거에 낙찰받았던 여기 지젤 M청라 이 건물 낙찰 가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낙찰된 금액들이 거의 뭐 한 42%, 45% 이 정도 수준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여기 G1층이라고 써 있는 거는 아까 우리 지금 이제 16호, 1층 16호 경매 나오는데 밑에 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낮게 이제 받아가셨고, 이렇게 낮게 받았더라도 지금 현재 공실이거나 정상적인 임차인이 안 들어온 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현장 임장을 가서 사진 찍어온 모습입니다. 요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면상에 나와 있는 거 여기까지가 타멘탐스고요. 여기 옆에가 지금 경매 나온 호수입니다. 지금 커튼으로 가려져 있고요. 자, 이렇게 쭉 보시면 여기가 16호 되겠고요. 여기 옆에 다 비어 있는 겁니다. 비어 있고 저 옆에는 이제 뭐 하나씩 들어와 있고요. 중요한 건 이 내부가 다 이렇게 비어 있는 겁니다. 상가 내부. 우리가 아파트에 살면 외부 뭐 수변 보이고 그러면 굉장히 이제 프리미엄이 높은데, 상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이 상가 수가 적으면서 이게 꽉 차야 되는데 지금 비어있는 게 너무 많아요. 여기 1층인데 여기뿐만 아니라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가잖아요. 불 꺼진 데도 많고요. 복도가요. 이렇게 비어있는 데가 많습니다. 여기 뭐 B동인데 B동도 거의 전멸입니다. 예, 이렇게 비어있는 데 많고 배너가 막 여기저기 많이 있어갖고 걸어 다니기도 힘들 정도, 이런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도 이제 청라 쪽 상가가 경매로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가서 봤는데요. 장사 잘 되는 데만 되고 안 되는데 안 되고요. 신도시 상가 다 마찬가지지만 상가 너무 많이 지어졌고 분양을 너무 비싸게 했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임대인들이 내놓는 월세를 감당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나가고 이쪽에서 장사 안 하고 또 이쪽까지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상가 받으실 때 꼭 주의하셔야 되고 상가다운 상가 받으셔야 됩니다. 상가 내가 뭐 전세 놓으려고 상가 받는 것도 아니고 월세 좀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월세 받아갖고 내가 요긴하게 쓰려고 하는 건데 월세도 안 나오면 그만큼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의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